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소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좀 살펴보는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시기를 6.25 전쟁 직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6.25 전쟁을 치른 직후에 우리나라 경제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런 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엄청 커다란 전쟁을 치렀어요. 당연히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되고요. 국토 전체가 폐허로 변해요. 도로 무너지고 건물 무너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여러 시설들을 복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기울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요.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대체로는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토의 모습을 보면요. 논밭이 많았어요. 여전히 농사 짓는 게 주된 경제활동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50년대 중후반부터 도로도 새로 놓고 공장도 새로 짓고 새롭게 공장을 중심으로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마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식료품 공업, 섬유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이 주로 발전했어요. 이때 이제 식료품 중에서도 밀가루 만드는 공업이 크게 발달했고요. 섬유 공업 중에서도 면옷을 만드는 공업이 크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설탕 만드는 그런 공업도 발달했어요. 근데 밀가루, 설탕, 면옷 같은 게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소비하는 것들을 많이 생산하는 소비재 산업이 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주로 만들어졌던 거 밀가루, 설탕, 면옷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시기 모습을 또 사진으로도 한번 볼게요. 이랬어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여러분 혹시 뭐 서울에 살아요? 서울 모습 사진으로 봤어요? 이런 경험은 다들 있지 않나요? 요즘 63빌딩 우뚝 서 있고요. 막 엄청나게 높은 고층 빌딩들과 넓은 도로, 주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인 서울이 6.25 전쟁 직후에는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랬던 걸 이제 새롭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장을 짓는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기울여졌구나. 밀가루 생산하는 그런 모습이 또 사진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설탕 공장도 이렇게 세워졌네요. 이렇게 밀가루, 설탕, 면옷 만드는 소비재 산업이 주로 발전했던 거 다시금 정리되었나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요.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제 5년 단위로 경제개발과 관련된 계획이 세워졌고 세워진 계획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이때 정부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운반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정유시설, 전기 만드는 뭐 발전소, 고속국도, 항만 같은 걸 많이 건설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는요, 물건을 생산할 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원료가 부족한 편이고요. 이에 비해서 뭐 노동력이라든지 기술은 좀 더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완성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식의 이제 무역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때부터도 이제 뭐 배로 여러 가지 것들을 운반하곤 했기 때문에 항만 같은 것도 정부 주도로 많이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뭐 고속국도라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서울부터 부산을 오가는 뭐 경부고속국도 이런 걸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1970년도에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내려주었고요. 기업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제품들을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했던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되어서 60년대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이 시기 뭐 울산 정유공장 건설한 거, 춘천 수력 발전소 공사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자, 경부고속국도 개통식 모습도 나와 있죠. 인천 항만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런 주요 시설들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지은 게 바탕이 되어서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 경제 성장에 정부만 나선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기업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제 1960년대에는요. 경공업 분야가 크게 발달했는데요. 기업이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섬유, 신발, 가발, 의류와 같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생활 필수품으로 이용되는 작고 가벼운 물건들이다 보니까 가벼울 경이라는 한자를 써서 경공업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식의 좀 가벼운 물건들을 생산하는 경공업 제품을 많이 만들어 수출, 성장을 이룹니다. 자, 이 시기에 왜 이러한 뭐 신발, 가발, 옷 같은 걸 만드는 경공업 분야가 크게 발달했느냐. 아직까지는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자원, 기술, 자본도 좀 부족한 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돈도 적고 기술도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이 장점이다 보니까 기술도 덜 들어가고 돈도 덜 투자되지만 사람이 값싸게 일을 많이 해주면 좀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분야가 경공업 분야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경공업 분야가 집중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서 기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싼 가격으로 생산해서 수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가게 구성원들도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일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서 더욱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시기 기업의 노력과 관련된 사진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자, 옷 만들고 있고요. 신발. 여기 많이 신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러면서 이때 왜 수출이 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수출액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56년도에 한 요 정도밖에 안 됐던 수출액이 그냥 여러분 딱 액수를 정확히 읽지 않더라도요. 바닥치고 있었던 수출액이요. 한 불과 10여 년 만에 엄청나게 높이 뛰었어요. 수출이 크게 증가했구나. 이런 걸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1970년대로 가볼게요. 70년대. 우리 6.25 전쟁 이후부터 모습을 살펴봤죠? 바로 앞에 60년대 시기 경공업 발전했던 걸 봤어요. 70년대 새롭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화공업 분야가 발전합니다. 왜 6.25 전쟁 이후에는 소비재, 산업이 발전했죠. 60년대에는요. 경공업 분야가 새로 발전했죠. 근데 70년대 중화공업으로 또 다른 변화를 치러요. 자, 1973년 정부는 국가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부터 중화공업 육성하겠다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게요. 경공업이랑 달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돈, 기술 이런 게 집중적으로 필요한 그런 산업 분야예요. 이 경공업은 값싼 노동력이 있을 때 발전시킬 수 있는 모습이라면 중화공업은요. 규모가 엄청 커요. 또 화학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중이라는 한자어가 무거울 중입니다. 뭐 배, 철강, 이 무겁고 커다란 것들을 만드는 분야이다 보니까 돈이라든지 기술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요, 이 분야를 발전시킬 수가 없었는데 이제 70년대부터는 이 분야를 새롭게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야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전자 등의 산업을 성장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중화공업 육성 계획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전자 이런 분야를 생산하는 공업이 중화공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자, 높은 기술력을 갖추려고 교육, 시설, 연구소 이런 걸 만들었고요.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각종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 아직까지 기업들이 돈이 좀 부족한 편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투자금 같은 걸 지원해주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1970년대 중화공업의 발전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그리고 70년대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배 만드는 조선산업이 크게 발전한 모습이에요. 자,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많은 재료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필요한 재료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화공업 중에서도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켰던 거예요. 이 분야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철강, 석유화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안 되겠다. 이 분야 빠르게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거죠. 철강, 석유, 화학 기업들은 철, 합성 섬유, 합성 고무, 플라스틱 다양한 재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기업들이 현대화된 대형 조선소 같은 걸 건설하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러면서 1973년 최초로 해외 주문을 받아서 대형 선박을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산업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80년대로 좀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8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70년대는 조선산업. 획기적으로 성장했죠. 8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크게 성장해요. 이 시기에는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서 이제 기계 산업, 전자 산업도 크게 발전하면서요. 뭐 정밀 기계, 그리고 기계 안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제품 등이 새롭게 수출품으로 자리 잡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산업 구조가 이제 변화된 모습, 그러면서 어떻게 경제가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60년대 경공업이 발달했었죠. 한 70년대부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중화공업으로 변화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경공업에서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경공업 제품이든 중화공업 제품이든 우리나라는요.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수출되면서 수출액도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는 아무래도 경공업 제품이 60년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70년도까지만 해도 경공업 제품이 많이 수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화공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수출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액을 보면요. 바닥치다가 확 늘어나는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출액.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이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하는 국민들의 소득도 빠르게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 또한 크게 향상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앞에서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각각 어떻게 경제 성장을 했는지 살펴봤는데요.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 주요 산업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70년대에는요. 철강산업, 배 만드는 조선산업 이런 게 발달했다라고 했죠. 이에 비해서 80년대로 넘어서면서는요. 이러한 기존의 산업과 더불어서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달해요. 그리고 뭐 컬러 텔레비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전자산업 또한 80년대 가서 크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 좀 정리가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퀴즈로 확인 들어갈게요. 1950년대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식료품공업, 섬유공업 이런 게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소비재 산업이라고 불려요. 이런 게 주로 발전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60년대로 넘어가면서 섬유, 신발, 가발, 의류 가볍고 좀 생활에서 바로바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경공업 제품들이 만들어지죠. 가벼운 것들이에요.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경공업 제품으로 60년대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70년대 중화공업 같은 게 발달하는 거죠. 중화공업이 70년대 발달하게 된 건요. 정부가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중화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 기업에 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펴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봤죠. 자동차, 전자산업 발달한 거요. 어떻게 시기적으로 경제 성장했는지 다시금 잘 정리되었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